가격을 매기는 거거든요. 우리 상가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뭐 주변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월세를 얼마 받느냐, 그 월세의 가격에 따라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. 그 수익률을 역산해서 매매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해결해 볼까요? 원흥,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원흥 도래울 마을에 네. 3단지 단지 내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. 네. 그거를 향후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요. 네. 상가를 지금 그러면 분양을 받으셨던 거예요? 예, 분양받으셔서 지금까지 쭉 가지고 계시고 그럼 임대를 좀 주고 계세요? 네네. 알겠습니다. 고양시 이 원흥 도래울 마을에 3단지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으셨고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좀 끌고 가도 괜찮은 건지 한번 투자 목적에 맞는 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. 대표님과 네. 인사 나눠보세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지금 원흥마을에 원흥 3단지 내의 상가, 아파트 내 상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? 예, 예. 지금 임대 주고 계신가요? 예. 월세를 어느 정도 받고 계세요? 월세를, 그게 2014년에 잔금하고 2015년 5월에 입주를 했는데, 네. 그 공실이 좀 오래 났어요. 공실이? 예. 네.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지은 지 얼마 안 된 상가라 상권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, 그래서 지금 현재는 3천에 190에 임대는 났는데요. 네. 그 전에 공실이 좀 오래 있었어가지고, 제가 이거를 향후 지금 뭐 그때보다는 뭐 GTX A 노선 창릉역이 이제 신설되는 생기고, 거기랑 네. 가깝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그쪽에 창릉 신도시도 들어온다고는 하는데, 그 음, 도래울 2단지, 3단지 같이 마주보고 있는데, 그 밑으로 상업지구에 그 상가가 좀 많은 것 같아요, 제가 볼 때. 상가가 좀 많은 것 같고, 예, 그래서 상가가 많으면 이게 임대료가 계속 내려가고 그러지 않나요? 제가 볼 때는, 네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예. 월세는 조금은 싼 것 같고,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수익형 모델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. 이걸 가지고 가격을 상승하기보다는 수익형 모델로 우리가 보유 중이신 거잖아요. 네. 수익형 모델로 보유 중이시라고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.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뭐냐면, 예. 이유는 간단해요. 이 아파트 상가에 대한, 우리 아파트 내 상가에 대한 투자인데, 보통 보면 아파트 내 상가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주민을 위한 상권이 딱 형성돼 있잖아요. 예. 그 상권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아요. 근데 이 원흥 마을이 더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래쪽에 조금 뭐 상업시설이 조금 이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상권이 아니잖아요. 예. 그러면 우리 원흥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큰 상권을 가려면 어디를 가요? 거기요. 위쪽인 삼송을 가죠. 삼송이요? 위쪽인 삼성지구나 또 왼쪽 편에 우리 그 화정동 쪽. 예. 화정동 쪽 상권으로 가잖아요. 예. 그래서 큰 걸, 뭐 내가 뭐 큰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마트를 가거나 뭐 큰 걸 필요하러 하면 우리 삼송이나 화정 쪽으로 옮겨야 돼요. 가야 돼요. 네네. 근데 아파트 주민은 뭐 전부 다 차를 이동해서 가겠지만 아닌 물건들도 사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거는 아파트 상가 내 편의시설밖에 없어요. 네. 보통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주변 지역의 중심 상권이 활성화되거든요. 그러면 내 집 앞에 나가면 중심 상권이 있으면 아파트 상가보다는 중심 상권으로 가겠죠. 그렇죠. 근데 우리는 주민들이 차를 타고 중심 상권을 가야 돼요. 그건 조금 귀찮잖아요. 예.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상권이 필요한 물건들은 바로 앞에서 구매를 해야 돼요. 네. 그러면 아파트 상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일단 상권의 이동 자체가 없죠. 우리 월세 수익형 모델은 상권이 막 이동을 해요. 이쪽에 있던 상권이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가 많이 비싸지면 옆으로 이동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파트 상가는 그거 일단 없거든요. 네.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동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. 아파트다 보니까.
네. 네.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시청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창릉 신도시가 생기고 창릉역이 생기고 막 이렇게 좋아질 거예요. 네. 근데 그게 아파트 상가하고는 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아, 중심 상권이 우리 집 앞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파트 내 상가의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네.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심 상권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아파트 상권을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. 네. 근데 우리 원흥 이 주변 지역에는 중심 상권이 막 활성화돼 있지가 못해요, 당장. 근데 그 칠단지 쪽에 아마 이케아하고 롯데 아울렛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그거랑 우리 상가에 임대를 주는 소매상이랑 다른 종류잖아요. 네. 근데 중심 상권 내는 소매상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있잖아요. 예, 예. 근데 그게 없잖아, 우리는. 네. 그러면 상가에 대한 수익률 자체가 네. 나쁘지 않고 또 우리가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익률을 역산해서 우리가 네. 역산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거든요. 우리 상가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뭐 주변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월세를 얼마 받느냐 그 월세의 가격에 따라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. 그 수익률을 역산해서 매매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수익률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2014년도 이때 초창기에는 아파트 입주도 완전하게 완성되기 전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을 시기가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상가들의 공실률이 높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공실이 없었을 거예요. 그 이후부터는.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실 없이 유지될 수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요. 저는 이 상가 그대로 보유하셔도 된다. 그리고 월세 목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더 뭐 다른 거 갈아탈 필요도 없어요.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. 그래요? 네. 그래서 좀 보유 의견 드릴게요. 예, 예. 잠깐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? 네, 간단하게 얘기 주십시오. 네. 그게 임대료를 자꾸 이렇게 그 상가가 많이 비어 있다 보니까 주변에 네. 임대료를 자꾸 낮춰달라고 하는데 네. 그렇게 낮춰서라도 놔야 되는 건가요?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많이 낮추지를 못해가지고 공실이 좀 길었었거든요. 굳이 그렇게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이 지역의 그 임대료면 네. 190만 원이면 그렇게 네. 비싼 것도 아니에요. 제가 알기로는. 1층 예. 코너 상가 기준으로 한 250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네.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뭐 그 예. 정도 가격대면 그렇게 높다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. 뭐 그 네네. 부분은 좀 잘 협의해서 하시는 게 맞고 앞으로도 공실 없이 수익률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느냐가 상가는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네. 문제 없다는 거예요, 제 말은. 아, 그래요? 그러면 수익률에서는 뭐 월세를 꼬박꼬박 받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상품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의미에서는 투자 가치로 충분하고 우리 상가는 오래됐다고 해서 월세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. 얼만큼 공실 없이 수익률이 높은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연차에 따라서 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.